대호님, 최근에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 기업 로봇이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 등장을 해서 로봇이 춤을 추는 장면 네. 보셨나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챗GPT를 탑재해서 사람처럼 옆에 돌아다니면서 비서하겠죠.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 다닐 때, 동대 다닐 때 이제 3, 4학년 되면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뭘 만들어서 내가 만든 CPU 같은 거 붙이고 로봇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 하거든요. 동기 중에 어떤 친구는 인형 뽑기 로봇을 만들었고요. 어떤 친구는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고, 저는 게임기 만들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뭘 만들었냐면 2종 로봇을 만들었어요. 하반신만 있고요, 걸어가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혼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다리 두 개로 이렇게 걷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말하는 AI 있잖아요, 학습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관절이 있잖아요,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짚을 때까지 무게중심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다리 움직이고 이런 걸 수식을 다 넣어서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바뀌니까 균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딴 데가 움직여줘서 무게중심 어떻게 맞추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수식으로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 성공은 친구? 무슨 성공이야. 거의 다리를 끌면서 걸었어요. 그래도 재밌다고 하긴 했어요.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다리 완전히 들면 자빠져. 근데 그때 대기업에서 하던 혼다나 이런 데서 진짜 하반신만 있거든요. 걔네들 계단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보여줬었어요. 아니면 바퀴로 했죠. 바퀴에 타일 달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발표할 때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물리 계산해가지고 막 수평분해, 수직분해 해가지고 이러면 무게중심이 어디고 자빠지는 안 잡히는 계산한 걸 막 보여줬거든요. 그걸 입력해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걸었냐면 발 안 대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퀴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다리를 들면 자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 만나면 못 건너가지. 그래도 박수 쳐줬어. 학부생이 만들었는데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학습을 한다는 게 그냥 걷게 해. 자빠지면 자빠지는 대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자빠지는지를 학습해서 안 자빠지게 걸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도 뭐예요? 막 돌아다니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다 학습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를 얘가 알게 되게 하거든요. 지금은 걷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떤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그 하드웨어한테 이 동작 시키면 중간중간에 하다가 자빠지고 막 이러겠죠? 자빠지면 자빠지는데도 학습하고 어떻게 하면 안 자빠지지 지가 알게 되겠죠. 안 자빠지겠죠.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미 쓰고 계시잖아요. 그때 자막 만드는 거 아나운서 목소리 잘 만들죠? 네. 목소리는 아무거나 낼 수 있고요. 챗GPT 질문하면 대답 잘하잖아요. 그럼 챗GPT 여기 탑재하면 나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거 있으면 대답하는 애가 되겠지. 핸드폰이 걸어 댕기겠지. 같이 댕길 수도 있겠죠. 물론 비싸겠죠. 그 정도까지는 발전하겠죠. 이거는 기계적인 거니까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뭐 커피도 만들어주고 요리도 해주고 따라와서 문도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이런 거 하겠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발전하겠죠. 근데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기계가 비쌀 것 같아요. 우리가 챗GPT는 지금 싸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아마 나중에는 오를 거고요. 계속 적자 보고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아마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기계 자체가 엄청 비쌀 것 같긴 해요.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당장도 여기저기서 간단한 로봇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 특정 작업만 한다면 괜찮은데 사람처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 걸어 다니고 춤추고 이러려면 팔다리 우리처럼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효율적인 건 아니거든요. 다닐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바퀴 달려서 RC카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하잖아. 그렇게 만들고 팔 대신에 다르게 그냥 뭐 짚기만 하고 돌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빨리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 되면 이제 단가 떨어지고 하면은 사람처럼 생긴 것도 만들긴 하겠지만, 점점 발전하겠죠. 하드웨어도 돈만 있으면 지금도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웬만큼 동작하는 거. 그거 여러 대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서 딱 한 대만 기깔차게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겠어요? 만들지. 그러면 거의 사람 미스무리하게 걸어 다니면서 나한테 내 오조를 쓸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죠.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아주 비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오면 이제 특정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죠.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개발에 몇 조 원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 나왔습니다. 아틀라스 로봇.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발표를 했죠. 관절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허리도 360도 꺾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동작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현대차 노조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 로봇이 올 세상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라고 긍정의 반응을 보였어요. 대호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한 방에 확 다 자르고 다 로봇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도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옛날에 사람이 수공으로 하던 거 엔진 생겨가지고 기계가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잘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됐겠죠. 농사도 지금 어떻게 하죠? 농약 어떻게 뿌려요? 비행기 날아다니면서 농약 뿌리고 100명이 하던 일 1명이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다 대체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을 들여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면 무조건 그 방법을 택하죠. 떼 쓰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만 남을 거고 일부 업종들은 없어지겠죠.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 아직
직장이나 미래가 정해지지 않는 친구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그런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남은 연한 생각해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준비해 줘야 되겠죠. 사람이 꼭 필요한 직종들에 대한 교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꼭 필요한 직업 많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충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고,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간을 주면서 뭔가 학습을 시켜주는 이런 식의 어떤 과도기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하면 2배의 시간이 걸리고 코스트도 2배 이상 나오는 거를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대체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나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긴 하겠죠. 국가에서도 뭔가 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끼어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얘를 컨트롤하는 관리직이 되거나 아니면 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차근차근 해가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